일단 여기 업데이트랑 딜리트까지 완성을 시켜봤는데요. 이제 여기서 살펴볼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지금 코드가 점점점 이제 많아지고 있어요. 자, 다양하게 코드가 많아진다는 건 프로그램이 커진다는 걸 의미하고, 프로그램이 커질 때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일단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런 비슷한 거의 동일한 기능을 하는 코드가 보시면은 이거 그죠? ID 가지고 IDs 저장소에서 같은 거 찾아가지고 그죠? 없으면은 없는 게시물이다 하는 거를 딜리트랑 업데이트랑 정확히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죠. 물론 찾았을 때 행동은 다르지만 찾기까지의 과정이 정확히 일치하잖아요. 그걸 이제 코드로 우리가 구현을 하다 보니까 코드가 똑같죠. 특히나 이런 거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변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중복된 코드가 두 개가 있으면 수정이 일어날 때 일을 두 번 하게 돼요. 예를 들자면 게시물을 찾지 못했을 때 이 문구를 우리가 없는 게시물입니다 그래서 느낌표 두 개 붙여서 수정하고 싶다. 근데 논리적으로 요거랑 요거는 같은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 상에서의 게시물을 찾지 못했을 때 기능이 동일해야 되니까 여기만 붙이면 안 되고 여기도 붙여야죠. 이렇게. 자, 이런 거를 게시물 찾는 기능이 아마 많이 나올 거거든요. 게시물 찾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많으니까. 그렇게 두 개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만들 때마다 또 생길 거예요. 이런 식으로만 하게 되면 3번, 4번, 5번 똑같은 코드가 반복이 될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 고칠 때마다 모든 코드를 찾아서 수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코드의 중복이 발생을 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일단 이렇게 보시면은 이 구조가 딱 있잖아요. 이 커맨드를 이용해서 명령어 분석한 다음에 해당 명령어에 맞는 기능을 이렇게 if 분기문 안에다 작성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길어지면 이 구조를 한눈에 파악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사실상 이 while문부터 해가지고 이 if문으로 분기가 되는 이 부분은 전체 프로세스, 그 중요한 메인 프로세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한눈에 좀 파악하고, 만약에 add에 관한 내용이 보고 싶으면은 딱 add만 보고 나머지는 좀 신경 쓰지 않고 싶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코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이 프로세스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걸 조금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코드의 중복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하면서도 효과가 있으면서도 쉬운 방법이, 제일 첫 번째로는 코드를 변수처럼 저장해 놓고 재활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타운어에서는 뭐 함수라고 하고요. 그렇죠? 이미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함수라고 하고, 자바에서는 메서드라는 또 특수한 용어를 씁니다. 어쨌든 하는 본질적인 행위는 같아요. 명칭만 좀 다른 건데, 메서드를 적용을 해서 코드를 좀 우리가 깔끔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메서드, 자바에서 메서드는 뭐고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 클래스 하나 새로 만들었고요. 자, 여기서 뭐 헬로, 헬로 월드 출력이 되면서 우리는 이제 여기 이 프로그램, 이 파일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메서드는 사실 변수랑 거의 하는 일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변수를 먼저 살펴보자면 1과 1, 우리가 논리적으로 같은 두 개의 1을, 그러니까 다시요, 논리적으로 같은 1을 두 번 출력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틀리죠. 1 두 번 나왔다고 해서 이게 같은 1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같은 1이라고 하면 하나를 수정했을 때 나머지 하나도 같이 똑같은 값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A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1 하나만 사용해서 동일한 값을 사용하고 싶으면 A에 저장해놓고 A를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1 두 개 나온 게 정확히 같은 1이라는 거죠. 그거를 고쳐보면 알 수 있는 게 다 바뀌니까. 요게 이제 변수, 값을 재활용하는 변수고였죠. 자, 근데 이제 값이 아니라 이런 코드 있죠. 예를 들면 뭐 AA, BBB. 자, 이렇게 두 줄짜리 코드가 있어요. 자, 이렇게 AA와 BBB 출력해주는 거를 하나의 기능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기능도 마찬가지로 코드 내에서 여러 번 사용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한번 사용됐다가, 여기서 한번 사용됐다가, 여기서도 한번 사용되고, 총 3번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거 역시 코드가 지금 이 세 개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같은 기능을 3번 쓴 건데 코드는 제각각이죠. 무슨 말이냐면 요 AA를 KKK로 바꿨을 때 이게 하나의 단일 기능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바꾸면 안 되죠. 얘네도 똑같은 기능이니까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서로 다른 값을 쓰니까 얘도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 얘도 이렇게 바꿔줘야만 세 개 다 동시에 바뀌겠죠. 자, 이런 기능을 10군데에서 쓴다라고 하면 10번을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는 이제 요 두 개는 정확히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코드를 따로 작성했죠. 그래서 요 코드 수정한다고 해서 요 코드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정확히 이거랑 같은 문제예요. 변수랑. 변수처럼 저장을 해놓고 정확히 같은 값을 꺼내오듯이 정확히 코드를 저장해놓고 같은 코드를 꺼내와서 쓰면 되는 문제죠. 자, 그래서 코드를 저장하는 게 함수입니다. 값을 저장하는 게 변수고요. 하는 일은 동일해요. 자, 이 두 줄짜리 코드를 저장을 하겠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저장하는 문법은 다르겠죠. 자, 그래서 문법을 먼저 살펴봅니다. 함수. 정확히는 이제 메서드라고 할게요. 자바에서는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를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함수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처음에. 자, 그러면 자, 만약에 제가 여기 int a를 여기다가 만들어도 되고요.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도 되거든요. 물론 여기 스태틱을 붙여야 되지만. 자, 이렇게 하면은 2가 나오죠. 이거를 이 안에다가 이렇게 해도 스태틱은 아직 모르셔도 됩니다. 또 2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다 선언해도 되고 여기다 선언해도 되죠. 차이는 뭡니까? 여기다 선언하면 요게 이렇게 끝났을 때 사라지는 거고요. 여기다 이렇게 만들면 요게 끝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뭐 그런 차이겠죠. 이 영역에 대한 문제였잖아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변수는 여기 메서드 안에다가 만들 수도 있고요. 메서드 밖에다가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메서드는 메서드 안에다 못 만듭니다. 얘네들은 서로 동등한 위치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 소속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서드는 메서드 밖에 선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언. 변수도 사용하려면 선언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메서드도 사용하려면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언해놓고 이렇게 값을 대입연산제로 집어넣죠. 자, 메서드는 코드를 어떻게 저장을 하냐면 일단 자, public 그냥 붙이세요. 아직 모르셔도 됩니다. static 그냥 붙이세요. 모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void 아직 모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 A라고 변수에 이름을 붙이잖아요. 변수를 구별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메서드도 여러 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요. 근데 이제 변수랑은 다르게 가로 열고 닫는다. 자, 그리고 뭐 변수처럼 이렇게 값을 이렇게 대입연산자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수로 저장하려는 건 코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줄의 코드이기 때문에 코드 묶음을 우리가 이렇게 영역을 지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끝나는 코드군을 이 이름으로 저장하겠다라는 거죠.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저장하고 싶은 코드가 두 줄짜리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됐죠? 자, 퍼블리시 스태틱은 일단 그냥 일단 쓰시고요. 보이드도 일단은 그냥 쓰세요. 이제 요거를 리턴 타입이라고 하고,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요 가로 안에 여기를 이제 4개 변수로 하는 건데, 지금은 그냥 일단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써보자 이거죠. 자, 그럼 이 테스트, 우리가 2가 필요하면 이 A라는 이름으로 불러서 쓰듯이, 이 두 줄짜리 코드가 필요하면 이제 우리가 이 이름으로 불러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 줄짜리 코드 대신 테스트라고 이름 지어진 함수를 사용하면 된다.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변수인지 함수인지 구별이 안 되죠. 그러니까 가로를 꼭 열고 닫으셔야 돼요. 부를 때도. 자, 실행하면 똑같이 3번이 나오죠. 나머지도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역시 이제 동일하게 작동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잠깐 코드를 분석을 해보자면, 자, 프로그램을 우리가 실행을 하면 지금 위에서 아래로 실행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실행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 선언하는 거는 우리가 사용을 할 때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성을 해놨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실행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테스트를 사용, 메서드를 사용, 여기가 사용이죠. 그렇죠? 테스트 메서드를 사용, 여기도 사용, 여기도 사용. 그렇죠? 이렇게 사용을 해야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메서드는 사용, 그리고 이거 사용을 보통 메서드 사용을 호출이라고 많이 불러요. 호출. 같은 얘기예요. 호출한다, 사용한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 메서드는 선언하고 호출 두 개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선언이 없으면 호출을 했을 때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고, 호출이 없이 선언만 해놓으면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죠. 선언과 호출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호출을 하잖아요. 자, 그럼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되냐면 14번째 라인 시작되고요. 그렇죠? 출력되고, 자, 이렇게 함수, 메소드 호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로 밑으로 안 가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로 점프합니다. 프로그램의 실행 주체, 뭔가를 실행하는 주체가 있다라고 하면 한 줄 한 줄 실행할 거 아니에요. 그 주체가 바로 밑으로 안 내려가고 메소드 호출을 만나면 메소드 정의한 부분을 여기 점프를 해요. 그래서 요거부터 실행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함수, 메소드를 만나면 점프를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부터 실행을 하고 이 두 줄짜리가 끝나면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메소드의 끝이 났죠. 끝나면 다시 어디로 옵니까? 프로그램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일로 옵니다. 호출했던 부분. 왜냐면 그 밑에 또 실행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함수 호출에 의해서 함수에 있는 부분을 실행한 다음에 메서드, 함수랑 메서드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메서드가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는 거, 요걸 리턴이라고 해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나머지를 진행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함수 호출이 있으니까 또 다시 여기로 가는 거죠. 두 줄 또 실행하고 끝나면 다시 리턴. 밑으로 오죠. 또 점프해서 실행하고 끝나면 다시 리턴. 그럼 여기도 이제 끝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테스트라는 건 이 메인이 이렇게 실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 두 줄짜리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어떻게 실행될까요? 보시면은 똑같이 생겼죠? 메인도 메서드입니다. 메인이라는 메서드인데 메인 메서드 얘를 실행해주는 그 어떤 코드도 없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메인 이렇게 실행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메인이라고 이름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랬죠? 메인이라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 이름으로 자바 머신이 호출하게 돼 있어요. 약속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메인 메서드는 누가 실행시켜준다? JVM이라는 게 실행시켜줍니다. 우리가 이제 자바 처음에 설치할 때 자바 디벨로먼트 키트라고 해서 설치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자바 실행 환경, 실행 머신이 있어요. 얘가 없으면 자바 코드를 실행할 수가 없는 거죠. 얘가 해주는 거니까. 어쨌든 요거에 대해 깊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메인 메서드라는 것은 결국 자바, 우리가 자바 설치한 자바가 실행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얘가 실행이 먼저 프로그램의 진입점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서부터 실행이 되고, 이제 우리가 다른 메서드도 만들 수 있잖아요, 직접. 그러면 여기 실행되는 그 중간에 호출을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메서드를 하나 새로 만드는 거 같이 해봤고요. 메서드는 이렇게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고, 역시 실행을 한다고 해서 이게 실행되진 않죠. 어떻게 해야 된다? 실행은 어차피 여기서 여기 끝입니다. 이 중간에 이거를 반드시 호출을 해줘야만 이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맨 밑에다가 test2 실행을 해주면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코드를 저장해 놓고 재활용하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동일한 코드를 두 번 안 써도 된다. 코드의 중복을 방지하고 메서드의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코드를 재활용함으로써 중복 방지. 아주 큰 효과죠, 이게. 자, 이거 말고도 또 메서드를 잘 이용하시면 뭐가 좋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 테스트와 테스트 사이에 이 CCC/DDD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코드를 이렇게 끼워 넣는 것보다 이렇게 이거 끼워 넣는 게 훨씬 편하죠, 그죠? 자, 이게 두 줄짜리라서 감이 안 올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엄청 복잡한 20줄짜리 코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요 사이에 집어넣기 위해 이렇게 작성하는 것보다 이렇게 작성하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봤을 때 요거 다음에 요거 나오는 거라는 걸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죠. 그죠? 메서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한눈에 파악 가능하겠어요? 어지럽잖아요, 그죠? 물론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요거보다 요게 훨씬 편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딱 보다가 이 테스트가 궁금해요. 그러면 컨트롤 눌러서 얘만 딱 누르면 우리 여기만 보면 되거든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관심사의 분리가 가능하고 코드 구조를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코드의 구조화.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하나 더 따지자면은 작은 것부터 해결 가능. 100줄짜리 코드가 있으면, 여러 그 기능을 가진 100줄짜리 코드가 있으면 3줄짜리부터 만들어 보는 거예요. 3줄짜리가 잘 되면 이제 나머지 뭐 5줄짜리 또 만들어 보고, 이거를 함수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레고 블록 만들듯이 쌓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래밍이 좀 더 쉽게 접근 가능하겠죠. 이거를 분할 정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일단 요 메서드를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하시긴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문제를 드릴 거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한번 요 메서드를 우리 요 게시판 프로그램에 어떻게 적용할지 요거 한번 같이 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요거 한번 해봅시다. 요거 지금 두 개 똑같이 나오는 게 마음에 안 들죠. 요거 고치면 요것도 고쳐야 되잖아요. 요거.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요것만 먼저, 한 줄짜리 코드지만 요것만 메서드로 만들어 보죠. 자, 그래서 메서드는 요 메인 메서드 안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 위에다가 얘랑은 구별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얘 영역 밖에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public static void print not found 이렇게 한번 지어볼까요? 그리고 출력문 이거를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자 이제 요 출력문이 없는 게시물입니다. 이 출력문이 필요할 땐 요거 메서드 호출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대신 이렇게 호출해주고, 요거 대신 이렇게 호출해주고. 자, 그럼 코드의 중복은 방지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실행을 해볼게요. 잘 되는지. 자, 딜리트 했을 때, 자, 없는 게시물이니까 잘 나오죠. 업데이트 할 때도 잘 나오죠. 동일하게 잘 나옵니다. 뭐, 문구를 바꿔야 된다, 느낌표 지우고 싶다, 여기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다시 딜리트 해보고, 느낌표 없어졌고요. 업데이트 역시 느낌표 없어졌고, 요런 이제 이점을 한번 취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 같은 경우, 자, 이런 거 사실상 이 코드가 뭐 중복되지는 않지만, 다른 데서 또 쓰이지는 않지만, 여기 이 프로세스, 핵심 프로세스를 보는데 너무 코드가 길어져서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얘도 그냥 잘라버리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하나 만드는 거죠. print help. 여기다 집어넣고요. 이거 한 줄만 여기다가 딱 이렇게 해주면 이 메인 프로세스를 보는데 좀 더 낫겠죠. 이렇게 해도 헬프를 했을 때 잘 됩니다. 자, 그래서 아예 그냥 나머지도 다 이렇게 해버릴게요.
해볼게요. 얘도 잘라버리세요. 전체 기능을 잘라서 여기에다가 add라고 해서 만들게요.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좀 생겼네요. 자, 요 ids랑 article id, sc, 타티어스 바디스 이런 거 있잖아요. 요게 이 영역 안에 존재하지 않죠. 요 메인 메서드에 있죠. 자, 메서드는 예를 들어서 int a다 해놓고 이렇게 출력한다고 해서 출력할 수 있는 게 아니죠. a를 여기서 만들었는데 왜 출력을 못하죠? 변수라는 거는 영역, 해당 영역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복수 삼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a라는 변수가 태어난 지역은 여기죠. 그러면은 이 지역이 끝나면 사라지는 변수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메인에서 system.out.println a를 출력하는데, 자, 여기 a가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 있는 a는 메인 메서드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메인은 자기 안쪽에 있는 것만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지역 안에서 a라는 변수가 없죠. 그래서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사유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메인에 사유지가 있고 테스트2에 사유지가 있고 테스트에 사유지가 있는데 얘가 마음대로 남의 거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a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10을 넣고 지금 얘도 사용하고 싶고 얘도 사용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a라는 것을 테스트 얘가 꽉 잡고 있으니까 얘가 사용을 못하는 거죠. 그럼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테스트가 가지고 있는 a를 소유권을 테스트한테서 뺏어가지고 밖에다가 내놓으면 되겠죠. 이 a라는 게 지금 테스트의 영역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테스트만 쓰고 있는 거잖아요. 소유권이 테스트인 거죠. 근데 이제 테스트의 영역 밖으로 빼주면 뭔가 테스트 것이 아니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밖으로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영역, 여기 얘 영역도 아니고 얘 영역도 아니고 얘 영역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대신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올 때는 이렇게 스태틱이라는 걸 붙여줘야 되거든요. 이 스태틱이 뭔지는 나중에 한번 같이 살펴보고,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 빨간 줄 사라졌죠? 이거 지워보고, 자, 실행을 해보면 10 두 번 나오죠? a가 요겁니다. 요거 20으로 바꾸면 20으로 나오죠? 아, 그럼 메인이 쓰고 있는 요 a는 요거구나 라는 걸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테스트2가 역시 a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거 지우고 테스트2를 호출을 해볼게요. 사용. 그러면은 이렇게 시작해서 요거 호출하면은 점프해가지고 요거 실행하겠죠? 근데 뭐가 나오는지 보시면 역시 2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도 지금 요거를 사용할 수가 있고 얘도 요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메서드 하나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사용하고자 하는 메서드들 다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도 접근해서 사용 가능하고요, 얘도 접근해서 사용 가능하고 얘도 접근해서 사용 가능하다. 됐죠? 자, 그래서 모든 메서드들이 동시에 접근해서 사용 가능하다 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전역 변수 또는 클래스 변수 이렇게 불러요. 클래스 안에 있는 거라서 클래스 변수라고 하고,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 a라는 변수 역시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만 존재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 메인, 그러니까 테스트 메서드 지역 이렇게 있잖아요. 테스트 메서드 지역 안에서만 산다라고 해서 이걸 지역 변수라고 하는 거죠. 이제. 메서드 밖에 있으면 전역 변수 또는 클래스 변수, 메서드 안에 있으면 지역 변수. 됐죠? 자, 그러면 다시 와서 자, add가 메인에 있는 지역 변수를 사용할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면 다른 사유지에 있는 거니까. 그럼 이제 얘도 쓰고 얘도 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메서드도 사용하고 이 메서드도 사용하려면 메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밖으로 꺼내야겠죠. 공공재로. 자, 그래서 요 3개, 5개 있죠. 요거를 잘라다가 여기다 이렇게 넣을게요. 대신 메서드 밖으로 나오면 일단 이거 붙여야 된다 그랬죠? 스태틱 다 좀 붙여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요거 빨간 줄 다 사라집니다. 자, 됐고요. 그럼 여기도 한 줄로 이렇게 해버리면 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잘라서 업데이트 넣어주시고 업데이트 이렇게 해주시고, 아, 이거 리스트네요. 죄송합니다. 이름 바꿔줄게요. 리스트로. 자, 뭐 대충 아시겠죠? 나머지도 똑같이 해볼게요. 여기도 잘라서 여기를 업데이트라고 하면 되죠. 만들어주고요.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업데이트. 자, 하나만 더.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딜리트. 요거죠? 이렇게 잘라서 넣어주고요. 딜리트. 이렇게 하는 게 좀 깔끔하죠. 이게 메인 프로세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눈에 보기 편하고, 이 기능이 궁금하면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어차피 독립적으로 작동을 잘 하는 거니까. 자, 근데 이제 메인 프로세스가 제일 밑에 있으니까 자꾸 스크롤을 내려야 되는 게 불편하죠. 얘를 잘라서 가장 위에다 놔도 됩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보통 메인 메서드를 제일 위에 놔요. 여기가 시작 지점이니까. 나머지 메서드들은 요 밑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필요하면 컨트롤이나 컨트롤 F로 찾아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관심 없는 거는 안 봐도 되잖아요. 전체 구조를 보기 훨씬 편하고.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메서드를 사용하면 코드가 훨씬 효율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 근데 물론 여기서 이제 메서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런 거 있잖아요. 보이드, 리턴 타입이라고 했고, 괄호 안에 보시면 뭐가 들어와 있는데 변수가 하나 보이시죠? 이런 변수들, 이거 배열 변수죠. 그러니까 변수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이제 요거를 매개 변수라고 하고, 리턴 타입이라고 하는데, 요거 두 개를 잘 활용하면 메서드를 훨씬 더 확장시켜서 잘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요거
외계의 변수랑 리턴 한번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